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6년을 빛낸 목소리.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의 마지막 무대. 2025년 봄,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의 길이 남을 한 장의 장면이 펼쳐졌다. 바로 가수 이미자의 고별 무대, 메그리움 콘서트가 그것이다. 6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가요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금액을 잇는다는 선언과 함께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이는 단순한 은퇴 공연이 아니었다. 시대와 함께한 한 사람의 예술 인생을 축복하고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의식이자 축제였다. 공연의 시작에 앞서 이미자 씨는 팬들을 향한 인사말을 남겼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오늘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다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더없이 감사하고 은혜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팬들에게 전하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관객의 숨결로 완성된 무대. 이 공연은 이틀 동안 총 6,000석 규모로 준비되었으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공연장이 위치한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이미자라는 이름 석자에 걸맞은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공연 당일 로비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그들을 모시고 온 가족들로 붐볐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공연장 바깥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이미자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를 잇는 공공의 기억이자 위로의 언어가 되었다. 공연의 무대는 전통적인 대극장식 연출로 꾸며졌다. 붉은색 천이 드리워진 커튼 위로 조명이 서서히 이동하더니 극장 중앙에 서 있는 이미자를 조명 한 줄기가 비추며 무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 첫 곡, 노래는 나의 인생. 이 곡은 1990년대 초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곡으로 그녀의 음악 인생을 지략적으로 상징하는 대표곡이다. 노래만이 나의 생명,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가사는 그 자체로 이미자의 삶이었으며 팬들과 함께 해온 시간을 향한 고백이기도 했다. 이미자의 음악은 단지 멜로디나 음색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서적 지층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녀가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산업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해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 했다. 특히 1960년대 발표한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썸마을 선생님 등은 단지 대중가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 노래들은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애환, 가난한 시절을 견딘 민초들의 슬픔, 그리고 한 여성의 삶과 눈물을 대변하며 수많은 국민의 위로가 되어주었다. 한때는 전통가요에 대해 뽕끼가 있다. 외색이 짙다는 식의 비판도 많았지만 이미자는 그런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공연 중 전통가요는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담아낸 그릇이었다며 가요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대중의 감정을 어루만져온 가수로서의 신념이자 유산이었다. 이날 무대의 또 다른 감동은 후배 가수들과 함께한 맥을 이음 퍼포먼스였다.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이미자의 명곡을 불렀고 무대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미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후배들을 응시했다. 그것은 무대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공유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주현미는 동백아가씨를, 조항조는 여자의 일생을 불렀으며 정서주는 기러기 아빠, 김용빈은 노래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프라이즈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음색과 해석은 원곡과는 또 다른 색채를 입혀 감동을 배가시켰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이미자는 단순한 퇴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여운을 남겼다.
고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남은 이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의식과도 같은 일이다. 이미자의 고별 무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대중가요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함께 호흡해온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무대였고, 동시에 후배 가수들에게 진정한 노래의 의미를 가르쳐준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관객을 향한 미소, 그리고 감정을 꾹 참은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겼다. 이 모습은 오히려 슬픔보다는 고마움과 평온함으로 관객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 그녀는 왕관을 벗는 여왕이 아니라 왕관을 후대에게 손수 씌워주는 지도자였다. 이 공연은 단순한 엔딩이 아닌 하나의 문화를 이은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미자라는 인물은 가요계에서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시대를 대변했고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으며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시대의 눈물을 닦아준 국민적 예술가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며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래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후배들이 이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LP와 CD, 유튜브 영상과 콘서트 영상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미자라는 이름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자의 고별 공연은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니라 헌정과 감사의 무대였다. 지난 66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노래로 위로해온 이미자를 향한 후배 가수들의 진심 어린 경의가 한 곡 한 곡에 담겨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날 무대는 이미자의 대표곡들을 후배들이 각자의 해석으로 노래하는 순서로 꾸며졌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떨림, 감동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미자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고, 무대에 선 후배들은 그에게 인사를 드리는 듯한 마음으로 한 소절 한 소절을 불렀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이는 주현미였다. 그녀는 이미자의 대표곡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씨와 여자의 일생을 열창했다. 주현미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은 원곡의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의 삶을 되짚으며 마음으로 끌어안는 듯한 따뜻한 공감의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조항조는 흑산도 아가씨, 가시리, 여로 등을 선보였다. 남성 보컬 특유의 깊이와 절제된 감정이 곡마다 묻어나며 관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감상이 이어졌다. 조항조는 무대 후 인터뷰에서 2등으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오늘은 1등이 된 느낌이라며 벅찬 심경을 전했다. 이미자의 고별 공연이라는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수 인생에 보답받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인 정서주도 이 무대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눈물이 진주라면 황포도떼를 불렀다. 젊은 감성과 정확한 발음, 섬세한 감정선이 녹아든 그의 무대는 전통과 현재의 이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정서주는 믿기지 않는다. 존경하는 선생님과 같은 무대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김용빈은 아내의 노래 보헤미안, 빙점을 연달아 소화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용빈은 이미자와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제가 처음 트로트를 부른 곡이 동백아가씨였고 제 롤모델도 이미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도 신기하고 이 무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는 선배에 대한 감사와 후계자로서의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다. 여자의 일생에 담긴 그녀의 삶은 공연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여자의 일생이 울려 퍼질 때 무대 배경에 이미자의 생애를 담은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장면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주현미의 노래가 흐르고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의 이미자,
공연 중의 모습,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 팬들과의 순간 등 삶의 궤적이 시간의 강을 따라 흐르듯 펼쳐졌다. 이 연출은 마치 관객 모두가 그녀의 인생에 함께 걸어온 이방인이 아닌 동행자였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미자가 고른 마지막 세 곡. 이미자 본인의 무대도 다시금 이어졌다. 수천 곡에 달하는 본인의 노래 중 그녀는 스스로 고른 단 세 곡을 부르기로 했다. 그 곡은 19순정 황혼의 브루스 기러기 아빠였다. 그 중에서도 19순정은 이미자가 19살에 발표한 데뷔곡으로 오랜 팬들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곡이다. 보기만 하여도 울렁으로 시작하는 이 곡을 84세의 이미자는 여전히 수줍게 불렀고 관객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곡을 마친 후 그녀는 19살 감성을 다 전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소녀 같은 떨림이야말로 이미자 고유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지막 곡은 역시 동백아가씨. 이날 무대의 백미는 단연 동백아가씨였다. 원래는 후배들과 함께 부르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남편의 조언으로 단독 무대로 바꾸었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이미자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말에 따라 이미자는 혼자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노래가 끝나고 그는 그 유명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22년간 금지곡이었던 동백아가씨, 그 시절엔 정말 죽어야 하나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어 그 노래가 해금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견뎌낸 동지들에 대한 존경이기도 했다. 끝을 말하는 이유는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인 황수경 아나운서가 인용한 동백아가씨의 가사는 잊을 수 없어 수많은 밤을 빌어 이제 누가 우리의 수많은 밤을 위로해줄까라고 묻자 이미자는 담담히 말했다. 후세들이 그 맥을 잊게 될 겁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말이 이어졌다. 나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팬들을 사랑하고 노래하고 싶지만 육체적 한계 앞에 솔직해지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건재했다.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의 감성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최고 정점에 있었다. 이미자의 고별 무대는 단지 한 명의 가수가 떠나는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목소리와의 작별이었고 동시에 그 유산을 미래로 보내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이날 무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달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미자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음을. 그것은 수많은 후배들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고별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울림이 있다. 특히 그 주인공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일 때 그 의미는 더욱 무겁고 깊어진다. 이미자. 66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노래로 민초들의 삶을 어루만졌던 그녀는 마지막 무대에서도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이별의 언어로 대중에게 진심을 전했다.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찬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녀의 퇴장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다. 고별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바로 이미자 선생님의 자기 고백이었다. 황수경 아나운서가 지금도 노래 잘 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객석 곳곳에서는 맞아요. 라는 응원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공연 내내 이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감정은 또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이제는 내 기대만큼의 역량을 더는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말은 가수로서의 자존심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겸손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미자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무대를 내려놓는 마지막 용기와 안도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엔딩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 고별 무대의 마지막 곡은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했던 내 삶의 이유 있음이었다. 이 곡은 이미자의 예술 인생, 아니 삶 그 자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곡이었다.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는 가사는 그녀가 왜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곡은 은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었지만 이후에도 무려 16년을 더 활동하게 해준 동력이 되었다. 노래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는 매해 무대에 섰고 팬들과 만났으며 삶의 이유를 증명해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레퍼토리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대변하는 유서와도 같은 곡이었다. 앙코르, 마지막 노래 섬마을 선생님. 공연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눈시울이 붉어진 관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고 이미자는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세 번째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을 앙코르 곡으로 택했다. 그리고 당부했다. 다 함께 불러주시면 이 무대를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은 일제히 예 라고 화답했고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그 장내는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되었다. 몇몇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춤을 추며 마지막을 기념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공연이 아닌 삶과 삶이 맞닿은 진한 교감이었다. 앙코르 무대가 끝난 후 이미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나를 위한 공연은 없습니다. 레코딩도 신곡 발표도 없습니다. 이제 더는 이미자 쇼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무대와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전통 가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후배들의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녀는 김용빈의 이름을 예로 들어 말했다. 김용빈 씨가 저를 필요로 하면 갈 수 있다. 그러자 무대 뒤 조항조, 주현미 등이 우리 무대엔 왜 안 오시냐고 하자 당신들 무대에도 갈게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특별 출연이라는 말은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고 싶다. 그냥 조용히 필요할 때만 부르면 좋겠다. 이런 태도는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술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후배들을 빛내는 조연이 되겠다는 결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치 있는 일이었다. 무대 마지막, 이미자는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남겼다. 우리 노래는 따분하다. 리듬이 요즘처럼 신나지도 않다. 그래서 트로트를 하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다. 그녀는 스스로도 무대 위에서 33주 연속 1위를 했을 때조차도 소외감 속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애절한 노래를 하지 않으면 대중과 닿기 어렵다는 걸 느꼈다. 후배들도 그 외로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버텨달라. 이 고백은 대한민국 트로트사의 진실이자 본질적인 외침이었다. 화려해 보이는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외로움과 인내가 있었다. 그 외로움을 껴안고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후배들을 향한 이 말은 경고가 아닌 격려, 그리고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따뜻한 조언이었다. 이제 이미자는 무대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통가요의 맥은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그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시대의 경계에 갇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 등 수많은 후배들이 그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6천 명의 관객이 그 증거였다. 그녀의 퇴장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한 흐름이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는 매그이동이었다. 공연 제목처럼 그녀는 매그리움이라는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미자의 고별 무대는 한 가수의 은퇴가 아니라 한 세대의 음악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보내는 통과 이래였다. 그 순간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가수가 아니었다. 국민의 감정과 시간을 함께 걸어온 존재, 대한민국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나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말은 슬픔보다도 완성된 여정에 대한 자긍심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관객의 박수와 눈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우리는 안다. 이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무대와 노래 속에서 다시 울릴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가요계 소리통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